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 김건희 씨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노인 학대 의혹이 제기됐고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네네. 요양원이 문을 연 2017년부터 올해 2월까지 해당 요양원으로 지급된 건강보험료만 97억 원에 달하는데요. 예. 정작 드러나고 있는 건 입소자를 장시간 침대에 결박했다라던가 식사로 썩은 과일을 제공했다 같은 노인 학대 실태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네네. 알고 보니 이전에도 몇 차례 신호가 있었는데요. 그동안 관리 당국은 관리를 어떻게 했나 취재해봤습니다. 어떤 신호가 있었는데요? 우선 노인 학대 의심 신고가 두 차례 있었습니다. 2018년, 2021년 이렇게 두 차례 있었는데 하나는 입소자가 상의 탈의를 하고 배회하는 모습을 시설 관계자들이 영상 촬영을 했고 그 영상에 이제 비웃음 소리와 어떤 육성이 담겨 있다라는 걸 보호자가 신고를 한 겁니다.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의심으로 신고를 한 건데요. 또 한 건은 입소자가 이동 중에 넘어져서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는데 여기에 대해 사고 경위나 조치를 물었을 때 시설 관계자가 불친절한 태도로 이제 답변을 했고 예.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다라는 걸로 방임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갔는데 그러면 조치사항은 어떻게 됐어요? 조치에 대해서는 사실상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학대는 인정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 보통 지자체 그리고 노인 전문 기관이 나가서 현장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네. 제가 그 당시에 작성했던 그 시청과 기관이 작성했던 현장 조사 의견서를 확인을 해보니까 조금 의아한 게 그 시설 측이 제공한 영상에 따르면 뭐 시설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판단의 근거가 되는 모든 자료가 다 시설 측 제공이다 보니까 좀 객관성이 결여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은 여전히 남고 있습니다. 네네네. 결과적으로 조치는 노인 학대 예방 교육을 종사자한테 실시를 해라라는 게 전부였고요. 또 조사 과정에서 신체 억제대, 결박할 때 사용하는 그 억제대를 사용하면서도 기록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적발이 됐지만 여기에 대한 조치는 없었습니다. 결국은 관리 당국이 얼마나 이제 그 꼼꼼하게 관리를 했느냐의 문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지자체는 기본적으로 인허가를 비롯해서 네. 연일회 현장 지도가 있고 거기에 대한 뭐 행정 처분이 있고 나머지는 민원 대응을 하는 역할입니다. 예. 민간 시설인 경우에는 재정 관리나 종사자 관리 또 운영 관리까지 이제 점검을 하게 되는데요. 다만 남양주시청 관계자한테 물어봤을 때는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 그 횟수가 아니다 보니까 상부기관 뭐 경기도나 보건복지부에 지침이 있지 않는 이상은 나가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나간다라고 답변을 해봤습니다. 그럼 건강보험공단에서는요?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는 시설이 이제 보험료를 청구하는 공단이다 보니까 부당 청구에 대한 모니터링을 비롯해서 뭐 그 등급 판정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게 되는데 네네네.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역할이 바로 3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정기 평가입니다. 네네네. 이거는 강제인데요. 이 서비스 수준을 등급으로 매기고 낮은 점수를 받았을 경우에는 보완 조치, 행정 처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해당 요양시설은 2021년에 C등급을 받았는데 C등급은 양호입니다. 최우수, 우수, 양호이기 때문에 행정처분 대상이나 보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예. 그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서 공단이 제출했던 자료를 제가 직접 봤는데요. 이 노인 인권 그리고 배설 관리 또 인지 기능 증진 서비스와 여가 활동 서비스 항목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중에 가장 마지막인 그런 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서는 미흡이었는데 평균 토탈은 양호였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요 분야에서는 왜 미흡 판정이 나온 거예요? 미흡 판정 받았던 항목을 보면은 입소자를 결박할 때 보호자한테 통지를 하거나 혹은 자체적으로 기록을 남겨둬야 하는데 이런 기록이 다 미비했다라는 점이 있었고요. 네. 요거는 지자체가 점검했을 때도 동일한 사항이 적발된 바가 있었습니다. 또 일부 입소자한테는 아예 입소를 할 때 일괄 동의서를 받아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입소자의 뭐 기저귀 교체라든가 배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점도 있었고 네. 식사량 기록도 누락이 됐었고 또 물리치료나 인지기능 증진 서비스 계획도 수립이 되지 않았고 활동도 실시하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원이 사실 치매, 인지저하증 병원이라고 홍보를 했지만 사실상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는 제공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관리 당국이 한편으로는 지자체, 한편으로는 건보공단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네. 두 기관은 혹시 그 정보나 이런 걸 공유합니까?
그게 부처 간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역시 칸막이. 네. 다만 이제 희망이 있는 게 그 건강보험공단이 정기평가 외에도 현지 조사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모니터링을 하다가 이제 뭐 부실하게 운영이 된다거나 부당 청구가 의심될 경우에는 강도 높게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만약 공단이 한 번이라도 이 현지 조사를 진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지자체가 조사를 했던 자료들, 뭐 신고 자료를 다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위반 사실을 적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훨씬 높았다는 거죠. 다만 그동안 한 번도 이 현지 조사를 나간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네. 처음 나가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공단의 모니터링만으로는 현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다라는 게 이번에 증명된 셈입니다. 역시 결론은 관리 부실. 네. 그죠? 네. 관리 구멍. 구멍.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거기서 학대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장기간.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